1. 1년 연속 가동하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저장 용량을 결정하고자 한다. 폐기물 수거인부가 주 5일, 일 8시간 근무할 때 필요한 저장시설의 최소 용량은 3.2에서 3일 수거 용량. 2. 적환 및 적환장에 관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 수송 차량 종류에 따라 직접 적환, 간접 적환, 저장 적환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폐기물의 수거 및 운반 시 중개소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사항은 3. 수거 차량이 대형인 경우. 4. 쓰레기의 분석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함수비는 2. 23.5. 5. 폐기물의 발생량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재생 또는 재활용되는 양에 의하여 추정한다. 6. 쓰레기 발생량이 500만 톤년인 지역의 수거인부의 하루 작업시간이 10시간이고 1년의 작업 일수는 300일이며 수거 효율은 1.8로 운영되고 있다면 필요한 수거인부의 수는 1. 3천. 7. 해안매립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해안매립공법은 매립 작업이 연속적인 투입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완전한 샌드위치 방식의 매립에 적합하다. 8. 쓰레기 수집 방법 중 파이프라인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쓰레기 발생 빈도가 낮아야 현실성이 있다. 9. 수분이 96%인 슬러지를 수분 60%로 탈수했을 때 탈수 후 슬러지의 최적은 2. 50. 10. 폐기물 관리의 우선순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3. 감량 화재 이용 재활용 에너지 예수, 소각 매립. 11. 쓰레기를 소각했을 때 남은 재의 중량은 쓰레기의 30%이다. 쓰레기 10ton을 태웠을 때 남은 재의 부피가 2m3라고 하면 재의 밀도는 2. 1.5. 12. 도시 폐기물을 원소 분석한 결과일 때 이 도시 폐기물의 저희발 열량은 3. 2299.5. 13. 스크린상에서 비중이 다른 입자의 층을 통과하는 액리를 상하로 맥동시켜서 층의 팽창 수축을 반복하여 무거운 입자는 하층으로 가벼운 입자는 상층으로 이동시켜 분리하는 중력 분리 방법은 2. 지그스. 14. 쓰레기 배출량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시간만 고려하는 방법과 시간을 단순히 하나의 독립적인 종속 인자로 고려하는 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은 3. 동정모사 모델. 15. 쓰레기를 압축시켜 부피 감소율이 55%인 경우 압축비는 1. 약 2.2. 16. 쓰레기의 용적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2. 메릿. 17. 쓰레기 파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곱게 파쇄하면 매립 시 북토 요구량이 증가된다. 18. 수송 설비를 하수도처럼 개설하여 각 가정의 쓰레기를 최종 처리 처분장까지 운반할 수 있으나 전력비, 내구성 및 미생물의 부착 등이 문제가 되는 쓰레기 수송 방법은 3. 컨베이어 수송. 19. 트롯멜 스크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회전 속도는 임계 속도 이상으로 운전할 때가 최적이다. 20. 도시 쓰레기 중 가연성 쓰레기를 선별하여 분쇄한 후 250도씨 정도로 가열하고 길이 1m, 지름 15cm 정도로 만든 연료는 1. RDF. 21. 화강암에서 유래된 토양의 용적 밀도가 1.4gcm3였다면 공급률은 3. 51. 22. 시멘트 고형화법 중 자가 시멘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탈수 등 전처리와 보조 에너지가 필요하다. 23. 총 고형물 중 유기물이 60%이고 함수율이 98%인 슬러지를 소화조에 100m3day 투입하여 30일 소화시켰더니 유기물의 2/3이 가스화 또는 액화하여 함수율 90%인 소화 슬러지가 얻어졌다고 한다. 소화 후 슬러지량은 2. 12. 24. 퇴비와의 장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생산된 퇴비의 비료 가치가 높다. 25. 매립지에서 침출된 침출수 농도가 반으로 감소하는데 5년 걸렸다면 이 침출수 농도의 90%가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 약 16.6. 26. 함수율 97%의 슬러지를 농축하였더니 부피가 처음 부피의 1/3으로 줄어들었다. 이때 농축 슬러지의 함수율은 3. 91. 27. 총 고형물이 36,500mgl, 휘발성 고형물이 총 고형물 중 64.5%인 폐기물 100m3day를 혐기성 소화조에서 소화시켰을 때 1일 가스 발생량은 4. 약 824. 28. 도시에서 1일 쓰레기 발생량이 200톤이다. 이를 트렌치 법으로 매립하는데 압축에 따른 부피 감소율이 40%이고 트렌치의 깊이가 2.5m라면 1년간 매립 부지 면적은 4. 약 48,667. 29. 3,785m3일 규모의 하수 처리장의 유입수의 BOD와 SS 농도가 각각 200mgla고 하고 1차 침전에 의하여 SS는 60%, 이에 따라 BOD도 30% 제거된다. 후속 처리인 활성 슬러지 공법에 의해 남은 BOD의 90%가 제거되며 제거된 kgBOD당 0.2kg의 슬러지가 생산된다면 1차 침전에서 발생한 슬러지와 활성 슬러지 공법에 의해 발생된 슬러지량의 총합은 2. 약 550. 30. 침출수의 특성이 다음과 같을 때 처리 공정의 효율성 연결이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4. 기억 양호, 미은 불량, 디귿 불량, 미을 불량. 31. 크리스탈리니티가 증가할수록 합성차 수막에 나타내는 성질이라 볼 수 없는 것은 4. 투수 개수의 증가. 32.
BOD 농도 15,000mgL인 생분유를 투입하여 1차 소화를 거친 다음 30배 희석한 후 2차 처리를 하여 방류수 BOD 농도를 27mgL로 하고자 한다. 1차 소화조에서의 BOD 제거율이 65%, 희석수의 BOD 농도가 4mgL 나면 2차 처리 장치에서의 BOD 제거율 4, 약 85. 33. 매립지에 쓰이는 합성차 수막의 재료별 장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ADP 온도에 대한 저항성이 높으나 접합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 34. 초산과 포도당을 각각 1몰씩 혐기성 소화하였을 때 양론적 메탄 발생량을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2. 포도당 1몰 혐기성 소화 시 초산 1몰 혐기성 소화 시보다 메탄 발생량은 3배 많다. 35. 수분 함량이 90%인 슬러지를 수분 함량 60%로 낮추기 위해 톱밥을 첨가하였다면 슬러지 톤당 소요되는 톱밥의 양은 2. 750. 36. 진공여 과기로 슬러지를 탈수하여 케이크의 함수율을 80%로 할 때 여과 속도는 20kgm/h, 여과 면적은 50m의 조건에서 5시간 동안의 케이크 발생량은 4. 약 25. 37. 매립지의 총 면적은 100km이고 연간 평균 강수량이 1100m이 될 때 그 매립지에서 침출수로의 유출률이 0.6이었다고 한다. 이때 침출수의 일평균 처리 계획 수량은 2. 약 18만 1000. 38. 토양 오염 처리 방법인 에어스파징의 적용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오염물질의 용해도가 높은 경우에 적용이 유리하다. 39. 연직차 수막 공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2. 지하 연속벽 공법. 40. 고형물 4.2%를 함유한 슬러지 15만 kg를 농축조로 이송한다. 농축조에서 농축 후 고형물의 손실 없이 농축 슬러지를 소화조로 이송할 경우 슬러지의 무게가 7만 kg이라면 농축된 슬러지의 고형물 함유율은 4. 9.0. 41. 매시간 4톤의 폐유를 소각하는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을 접촉산화법으로 탈황하고 부산물로 50%의 황산을 회수한다면 회수되는 부산물량은 3. 약 700. 42. 도시생활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 방법에 많이 이용되는 형식이 아닌 것은 2. 멀티플 하스 인시너레이터. 43. 소각로의 소각 능률이 170kgm/hr이며 쓰레기의 양이 2만 kg/1이다. 1일 8시간 소각하면 화격자 면적은 4. 약 14.7. 44. 소각로 화격자에서 고온 부식은 국부적으로 연소가 심한 장소에서 화격자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발생한다. 방식 대책으로 틀린 것은 2. 공기 주입량을 줄여 화격자의 과열을 막는다. 45. 소각 시 탈취 방법 중 직접 연소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반응 속도가 낮은 경우 장치의 대형화로 인하여 부식 등 관리 문제가 있다. 46. 아래 반응은 수소의 연소 반응식이다. 여기서 141.8 mjkg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2. 수소의 고의 발열량이다. 47. 폐기물 소각, 매립 설계 과정에서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고 있는 강열 감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소각 잔사 중 가연분을 중량 100분율로 나타낸 수치. 48. 수분이 적고 저위 발열량이 높은 폐기물에 적합하며 폐기물의 이송 방향과 연소가스 흐름 방향이 같은 소각 방식은 2. 병류식. 49. 연소 장치에서 공기비가 큰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불완전 연소로 일산화탄소량이 증가한다. 50. 다이옥신의 론의 제어 방법이 맞는 것은 3. 2차 공기 공급에 의한 미연분의 완전 연소. 51. 저위 발열량만 kcal/kg의 중류를 연소시키는 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2. 10.5. 52. 중류 연소에서 보일러의 경우 배가스 중의 CO2 농도 범위는 3.11에서 14%. 53. 물질의 연소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황해 착화 온도는 장작의 경우보다 낮다. 54. 열분해 방법 중 산소 흡입 고온 열분해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등의 열분해 시설로 많이 사용된다. 55. 고위 발열량이 16,820kcal/sm3인 에탄을 연소시킬 때 이론 연소 온도는 3. 약 1178. 56. 소각로에 폐기물을 투입하는 1시간 중에 투입 작업 시간을 40분, 나머지 20분은 정리 시간과 휴식 시간으로 한다. 크레인 바케트 용량 4M3 1회에 투입하는 시간을 120초, 바케트로 폐기물을 짚었을 때 용적 중량은 최대 0.4톤 M3로 본다면 폐기물의 일일 최대 공급 능력은 3. 768. 57. 에탄의 이론적 연소 시 부피 기준 AFR은 4. 약 16.7. 58. 다단로 소각로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단계적 온도 반응으로 보조연료 이용 조절이 용이하다. 59. 이론 공기량을 산정하는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실측치에 의한 방법. 60. 유동층 소각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기계적 구동 부분이 많아 고장률이 높다. 61. 자외선 가시선 분광 광도계에서 사용하는 흡수셀의 준비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실효용액의 흡수 파장이 약 370nm 이하일 때는 경질유리 흡수셀을 사용한다. 62. 흡광광도법에서 투과도가 0.241 경우 흡광도는 4. 0.62.
63. 원자 흡광 분석에서 검량 선작성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 검량 표준법. 64. 다음 시약 체조 방법 중 틀린 것은 2. 1NHCl 용액은 염산 120ml를 물에 넣어 1000ml로 한다. 65. 수은의 원자 흡수분 관광도법에 관한 시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시료에 이염화 주석을 넣어 금속 수은으로 환원시킨다. 66. 기름 성분을 노말액산 추출 시험 방법에 따라 정량할 때 분석 시료의 폐하 범위는 1. 염산을 넣어 폐하 4 이하로 조절한다. 67. 0.1NaGnO3 규정액 1ml은 몇 mg의 NaCl과 반응하는가? 2. 5.85. 68.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검출기 중 인 또는 유황 화합물을 선택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것으로 운반가스와 조연가스의 혼합부, 수소 공급구, 연소 노즐, 광학 필터, 광전자 증배관 및 전원 등으로 구성된 것은 3. FPD. 69. 흡광광도법에서 자외부 파장 부분을 사용할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 플라스틱제 흡수세를 사용한다. 70.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에 의한 크롬 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알칼리성에서 다이페닐 카바자이드와 반응하여 생성되는 적자색의 착화합물의 흡광도를 540nm에서 측정한다. 71.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차광 용기라 함은 내용물이 광화학적 변화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방지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72. 시료의 전처리 방법으로 많은 시료를 동시에 처리하기 위하여 해화에 의한 유기물 분해 방법을 이용하고자 하며 시료 중에는 염화칼슘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래 보기 중 해화에 의한 유기물 분해 방법이 적용 가능한 중금속은 4. 크롬. 73. 휘발성 저급염소와 탄화수소류를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 정량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FID 또는 헥트를 주로 사용한다. 74. 흡광도의 눈금을 보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시약은 4. 중크롬산 칼륨을 N20 수산화칼륨 용액에 녹여 사용. 75. 용출시험법 중 시료용액의 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용매의 pH는 5월 8일에서 6월 3일로 조절한다. 76. K2Cr2O7을 사용하여 1000mg의 Cr 표준원액 100ml를 제조하려면 필요한 K2Cr2O7의 양은 2. 283. 77. 함수량이 90%인 시료를 용출시험하여 분석한 결과 카드 유매 함량이 5ppm이었다. 수분 함량을 보정하여 계산하면 카드 유매 함량은 2. 7.5. 78. 공정시험 방법에서의 용출시험 방법 중 진탕회수와 진탕시간으로 적절한 것은 2. 진탕회수, 매분당 약 200회. 진탕시간, 6시간 연속. 79. 노말액산 추출시험 방법에 의한 유분 함량 측정 시 증발 용기는 실리카겔 데시케이터에 넣고 정확히 얼마 동안 방냉한 후 무게를 다는가? 1. 30분. 80. 회화에 의한 유기물 분해 시 회로의 가열 온도로서 적당한 것은 3.400에서 500도씨. 81. 기술관리인의 자격 기술관리 대행계약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3. 환경불량. 82. 폐기물 처리 시설을 사용 종료하거나 폐쇄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종료, 폐쇄 신고서에 폐기물 처리 시설사 후관리 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중 폐기물 처리 시설사 후관리 계획서에 포함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사후 환경 영향평가 계획. 83. 주변 지역 영향 조사 대상 폐기물 처리 시설 기준으로 옳은 것은 4. 매립 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일반 폐기물 매립 시설. 8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은 폐기물의 수출 수입 등을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는데 관련된 국제적인 협약은 2. 바젤 협약. 85. 특정 시설에서 발생되는 지정 폐기물 중 온이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3. 수분 함량이 95% 미만이거나 고형물 함량이 5% 이상인 것. 86.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50% 미만으로 감량하여야 한다. 87. 지정 폐기물의 보관 창고에 보관 중인 지정 폐기물의 종류 보관 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 책임자 등을 적은 후 설치하는 표지판, 표지의 색깔로 옳은 것은 3.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88.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 처리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2. 사료와 퇴비와 또는 연료화 시설로서 일일 처분 능력이 10톤 이상인 시설. 89.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지정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당해 지정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환경부 장관의 확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2. 폐기물 인계서. 90.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에게 주어지는 벌칙은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91. 다음 중 시장 군수 구청장의 책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지정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조치 강구. 92. 폐기물 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93.
위해의료 폐기물의 종류 중 시험, 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이 해당되는 것은 3. 병리계 폐기물. 94. 다음 중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의 수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환경관리공단. 95. 폐기물 배출자 변경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2. 대상 사업장의 수 및 대상 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96. 폐기물 처리시설 중 중간 처리시설인 기계적 처리시설에 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절단시설. 97. 폐기물 처리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폐기물의 종류별 관리 여건 및 전망. 98.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종합계획 평가 전망. 99. 지정 폐기물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광재 철광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슬래그에 한한다. 100. 폐기물 관리법에서 적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지정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재산 및 주변 환경에 위해를 주는 물질이 포함된 폐기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